안녕하세요. 오디오 어린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 단편선 중 작은 악마와 빵 조각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악마와 빵 조각.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가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 식사로 빵 조각도 챙겨 나왔다. 우선 쟁기를 준비했고 빵은 외투로 싸서 덤불 밑에 놓아둔 다음 일을 시작했다. 얼마 후 말이 지친 기색을 드러냈고 농부도 슬슬 배가 고팠다. 그는 쟁기를 밭에 꽂아둔 채 풀을 뜯어먹게끔 말을 풀어준 후 외투로 빵을 덮어둔 곳으로 갔다. 농부를 외투를 들었다. 그런데 빵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여기저기 찾아보고 외투를 뒤집고 흔들어도 봤지만 빵은 보이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거참 이상하네. 난 아무도 못 봤는데. 하지만 누군가 여기에 있다가 빵을 가져간 게 틀림없어. 그는 생각했다. 농부가 밭을 가는 동안 빵을 훔친 범인은 작은 악마였다. 작은 악마는 덤불 뒤에 숨어서 농부가 욕을 하며 마왕을 기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농부는 아침 식사를 잃어버려 아쉬웠지만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지 뭐. 굶는다고야 죽게 하겠어. 누구였든 간에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 농부는 우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잠시 쉬었다. 그리고 말에게 마구를 채워 다시 밭을 갈았다. 작은 악마는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자 맥이 풀렸다. 그는 자신의 주인인 마왕에게 상황을 보고하러 갔다. 그는 마왕에게 가서 자신이 농부의 빵을 훔쳤는데 농부가 욕을 하기는커녕 선한 말만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화가 치민 마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 농부가 너를 이겼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너는 네 소임을 이해하지 못했어. 농부부들 그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제 만사 끝장이다.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지. 당장 되돌아가서 잘 처리하고 오거라. 만일 3년 안에 그 농부를 이기지 못하면 너를 성수에 처박아 줄 테다. 작은 악마는 겁을 먹었다. 그리하여 지상으로 잽싸게 돌아가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지 생각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침내 좋은 수가 떠올랐다. 작은 악마는 성실한 일꾼으로 둔갑하여 가난한 농부 밑에 들어가 일했다. 첫 해에 그는 농부에게 습지에 곡물의 씨를 뿌리라고 일렀다. 농부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습지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해는 몹시 가물어서 다른 농부들의 작물은 햇빛에 말라 죽고 말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의 작물은 튼튼하게 자랐고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었다. 곡물은 그해 내내 먹고도 남아돌 정도였다. 다음 해에 작은 악마는 농부에게 언덕에 씨를 뿌리라고 조언했다. 그랬더니 그해 여름 내내 비가 많이 내렸다. 다른 농부들의 곡물은 쓰러지고 썩어서 이삭이 여물지 않았는데 언덕에 씨를 뿌린 농부의 곡물은 모두 온전했다.
그 어느 때보다 곡물이 많이 남아 농부가 그것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 작은 악마는 농부에게 곡물을 빻아서 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농부는 독한 술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도 마시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제 작은 악마는 마왕에게 가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했다며 의스댔다. 마왕은 자신이 직접 가서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마왕은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가서 보니 농부는 부자 이웃들을 초대해서 술을 대접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 시중을 들고 있던 아내가 술을 나르다가 탁자에 부딪혀 술 한 잔을 엎지르고 말았다. 농부는 화를 내며 버럭 아내를 꾸짖었다. 이 여편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길바닥에 그렇게 막 쏟아버릴 수 있는 도랑물인 줄 알아? 작은 악마는 마왕을 팔꿈치로 슬쩍 찌르며 말했다. 보세요. 저 녀석이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농부란 말입니다. 농부는 아내에게 계속 호통을 치면서 직접 술을 날랐다. 바로 그때 초대받지 않은 가난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그곳에 들어왔다. 그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친 그는 술 한 모금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군침을 삼켰지만 주인은 술을 조금도 주지 않고 투덜거렸다. 아무한테나 술을 줄 수야 없지. 이에 마왕은 기뻐했다. 그런데 작은 악마가 킬킬거리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직도 남았습니다. 부유한 농부들과 그들을 초대한 주인은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듣기 좋은 거짓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를 귀 기울여 듣던 마왕은 작은 악마를 칭찬했다. 만일 저들의 술김에 간사해져서 서로를 속이게 된다면 저들은 곧 우리의 손에 귀에 들어올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술을 한순배 더 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꼬리를 흔들며 서로 아첨하는 여우 같지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저들은 사나운 이리가 될 겁니다. 작은 악마가 말했다. 농부들은 다시 술잔을 들었다. 이제 그들은 거칠고 험악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욕설을 내뱉었고 서로에게 으르렁댔다. 이내 싸움판이 벌어져 서로 상대방의 코를 주먹으로 날렸다. 주인도 싸움에 말려들어 흠씬 얻어맞았다. 모든 것을 지켜본 마왕은 아주 만족해했다. 아주 좋군. 그가 말했다. 그러나 작은 악마가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오. 최고의 장면이 남았거든요. 저들이 술을 석 잔째 마실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저들은 이처럼 날뛰지만 술을 한 잔씩 더 들이키면 돼지처럼 변할 겁니다. 술을 석 잔째 마신 농부들은 짐승처럼 변했다.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는가 하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상대방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나가고 있었다. 농부들은 혼자서 또는 두셋씩 짝을 지어서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갔다. 주인은 손님들을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물웅덩이에 고꾸라졌다. 그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그는 돼지처럼 툴툴거리며 누워 있었다. 이에 마왕은 더욱 기뻐하였다. 너는 아주 훌륭한 술을 만들어냈구나. 하여
방사건과 관련된 내 실수를 많이 하였다. 그런데 이 술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봐야. 처음에는 여울에 비를 넣었겠지. 그래서 농부들이 여우처럼 간사해졌겠지. 그 다음엔 이리에 비를 넣었나 보구나. 그래서 저들이 이리처럼 난폭해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엔 돼지의 피에 넣었겠지. 저들이 돼지처럼 행동하게 말이야. 마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작은 악마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농부가 필요 이상의 공부를 갖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항상 인간에게 흐르고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 곡물이 필요한 만큼 있을 때 그 피는 몸 안에서만 머무릅니다. 농부는 그런 상태였을 때 자신의 마지막 빵 조각을 아까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곡물이 남아돌게 되자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방법을 찾았지요. 그래서 제가 음주라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습죠. 그래서 농부가 하느님이 준 좋은 선물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술로 바꾸었을 때 그저 안에 있던 여우, 이리, 돼지의 피가 분출구를 찾은 겁니다. 그자는 계속 술을 마시는 한 항상 짐승처럼 굴 것입니다. 마왕은 작은 악마를 칭찬하였고 이전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더 높은 위치로 승진시켜 주었다.